인도 투자자 방황맨 14억 인구의 성장에 베팅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안녕하세요 애독자 여러분, 세계 유일 초미남 인도 투자 연구가 강학맨입니다. 제 책 인도 투자자 인도 주식 투자 입문이 나왔습니다. 아직 안 사신 분은 댓글로 링크 걸어둘 테니까 100권씩 사세요. 30평 기준 거실에 가시면은 이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책이 나온 기념으로 VIP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제가 드린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드린 것은 제가 인도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적다는 겁니다. 인도는 엄청 큰 나라입니다. 지도 보세요. 예. 근데 제가 가본 곳은 여기 인도 북부의 요 수도권 지역 홀랑 여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곳을 델리 NCR이라고 하는데 수도인 델리와 그 주변 위성 도시들을 칭하는 거죠. 그 중에 제 나와바리는 이 구루그램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판교 신도시 같은 곳입니다. 근데 공항이 서초구에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교통이 좋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도 상장 기업들의 본사도 이곳에 많이 모여 있고요. 이 도시는 DLF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빈 땅에 완전히 창조한 도시입니다. DLF는 상장사인데 이 구루그램 개발로 인도 시가총액 탑 50위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봐보세요. 세련됐죠? 예, 판교 느낌 나죠? 이런 곳입니다. 이 도시에서 한국 사람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동네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거리에 삼성전자 서남아 총괄 오피스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 호라이즌 타워에 있어요. 이 삼성전자를 따라서 SDS, 제일기획 같은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효성, 만도 그리고 여러 은행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반대편 아파트에서 찍은 호라이즌 타워입니다. 그리고 여기 크레스트 아파트라고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살았습니다. 보시는 곳은 크레스트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로비인데요. 좋죠? 호텔처럼 돼 있어요. 안에 식당도 있고 바도 있고 너무 좋아요. 한층 내려가면은 수영장이 보이는 카페도 있습니다. 수영장도 너무 좋죠. 네, 인도 부자들은 이런 데 삽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미지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도에 대한 선입견과 차이가 날 거라 생각합니다. 길거리로 다시 나가 볼게요. 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오토릭샤. 네, 문이 없습니다. 버스도 보시면 창문이 열려 있죠? 에어컨이 없죠. 그리고 중심 지역을 좀 벗어나면 소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길가로 다니는 사회화가 굉장히 잘 된 소느님들입니다. 이 사진은 델리에 있는 INA 마켓인데요. 우리 재래시장과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고기를 상온에 넣고 팔죠. 네, 방금 도착했나 봅니다. 인도 개는 야행성이에요. 네, 낮에는 더워서 이렇게 다 디비 자고 밤에 일어나면 막 돌아다녀요. 네, 차 지나가면 막 쫓아오기도 해요. 이게 누가 키우는 개가 아니니까 이 자유연애를 해서 아주 유전자 믹스가 잘 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다들 길쭉길쭉합니다. 자, 이런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인도가 아주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땅이 워낙 넓고 인구도 많고 인종도 많고 언어도 많고 종교도 많고 문화도 굉장히 다양한, 경제적인 수준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인도를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쥐뿔도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쓴 책은 제가 인도 투자를 위해 궁금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실 1년 전에 나온 건데 그것을 그때는 이제 전자책으로 썼다가 그걸 종이로 다시 만든 거죠. 이 책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제가 인도에 투자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도 주식시장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인도 주식시장의 개요와 상장 기업들 그리고 대표 주요 산업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에요. 주식, ETF, 펀드죠. 주요 주식 20선은 미니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인도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생소한 인도 투자를 좀 마음 편히 하실 수 있도록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제가 제안을 해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도 투자 정보를 찾으실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했어요. 이 책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인도 주가 지수에 장기 분할 투자하라입니다. 저는 한 30년은 인도 경제가 문제없이 크게 성장한다는 데 베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구글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치면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50년대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 지배와 6.25 전쟁을 지나며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죠. 진짜 잘 삽니다. 분단 당시 북한보다 더 열악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저는 인도도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입니다. 일단 쪽수가 많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에도 일꾼이 많았습니다.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죠.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든 거죠. 하지만 슬프게도 이분의 자손들인 우리들이 노력을 안 해서 결혼도 잘 안 하고 애들도 안 낳으면서 나라는 늙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꾼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투자 안 합니다. 인도를 보세요.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 하반신이 안정적이죠. 하체를 많이 해야 돼. 일할 사람이 많습니다. 인도의 평균 연령은 아직 20대고 가장 나이가 많은 연령층이 15세에서 19세예요. 젊어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정도 있고 힘도 셉니다. 나이 먹으면 만사 귀찮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죠. 인도 좋네요. 인구 구조만 봐도 한 30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중국인데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역시 고령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간은 인구가 늘어나네요. 중국에는 10년간만 투자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 가장 좋은데요. 왜냐면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인구 구조상으로도 미국이 탑이다. 인도의 매력은 인력이 풍부하다는 것과 함께 교육열이 뜨겁다는 점입니다. 과거 소파라 자식 대학 보내던 우리나라 성장기와도 맥을 함께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잘 사는 건 확실한 듯해요. 인도에는 IIT라고 유명한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1951년 칼라그푸르에 제일 첫 캠퍼스가 생긴 이후에 구글 CEO 선다 피차이가 여기 출신이거든요. 58년 뭄바이, 59년 첸나이 이렇게 쭉쭉쭉 생기다가 2008년 이후엔 거점별로 16개를 더 깔아서 현재 총 23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학교죠. IIT 출신들은 국제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이 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구글의 선다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죠. 이 외에도 인도 출신 CEO는 어도비, IBM, 마스터카드, 펩시코, 트위터 등등 넘쳐납니다. CEO가 이만큼인데 그 아래 이사, 부장, 차장, 과장급 인구는 얼마나 많겠어요. 완전히 인도판인 겁니다. 이 그림은 미국 내 엔지니어링, 기술 기반의 창업자들을 출신지별로 조사한 것인데 전체의 30%가 인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기업을 창업해서 빅테크 기업들에게 매각한 건도 많고요. 인도는 노동력이 풍부하고 이 교육열, 그러니까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이런 상향심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처럼요. 인도의 현재는 물론 개선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가난하고요.
빈부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인도뿐 아니라 신흥국들은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죠. 경상수지 적자는 외국이랑 거래했을 때 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죠. 재정수지 적자는 세금으로 걷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쓴다는 말입니다. 쌍둥이 적자는 환율, 물가, 금리에 영향을 주며 신흥국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인도 쌍둥이 적자의 주요 원인을 저는 이 그림에서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를 보면 제조업이 강하죠. 반면 인도는 제조업이 약합니다. 제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수출도 많이 하고 연관 산업도 많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아주 중요한데 말이죠. 인도 경제의 제조업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인도 제조업 부흥을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물건 팔아먹고 싶으면 인도에 공장 짓고 만들라는 거죠.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움직임을 볼 때 인도가 중국의 바통을 이어 세계의 공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수지 적자도 조금씩 해소되는 분위기예요. 인도는 아직도 현금이 주로 이용되는 사회인데 우리 직원들 중에 은행 계좌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날마다 현금 뽑아서 돈 세는 게 일이었어요. 현금이 많으면 지하 경제가 커지죠. 이 돈 좀 있는 집의 침대 아래 현금과 금 같은 기중품을 보관하는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 경제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니 인도 정부는 세금 걷기가 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인터넷의 통신혁명과 온라인 거래 그리고 핀테크 기업의 부흥으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은행 거래가 없던 많은 금융 소외층들이 핀테크를 통해 금융에 접근하고 있고요. 모바일 쇼핑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코비드 기간 동안요. 그러니까 기술이 정부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래 정보를 제공하게 된 거죠. GDP 대비 세수는 계속 증가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늘어난 세수는 부족한 인프라 건설에 투입될 수 있고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구축된 인프라는 제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저는 여기에 베팅합니다. 다음 시간에 세미나에서 있었던 Q&A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부 끝!